4월 26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것을 불과 지금 열흘 남짓 남겨두고 갑자기 돌발 악재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의 동맹국 포함해서 적대국도 포함해서 도 감청을 해왔다. 뭐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군 기밀 서류가 갑자기 이게 폭로가 된 겁니다. 페이지 수리 약 100페이지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거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번에 경질된 그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하고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문희 외교비서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요. 인도적 지원과 뭐 군사적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뭐냐면은 전쟁 중인 그 쌍방이 있는 나라에는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 지원을 한다든지 뭐 다른 재난 용품을 지원한다든지 이건 얼마든지 하지만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군사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이 됐든 러시아 쪽이 됐든 이렇게 민감한 그 상방이 있을 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편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등을 지게 만드는 그런 어느 일방에 대한 그 살상용 군사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155mm 포탄을 좀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희 외교비서관 얘기로는 그 원칙을 변경해야만 한다. 우리는 전쟁 중인 쌍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일방에게 살상용 군사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을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 군사 무기가 간다면 155mm 포탄이 간다면 뭐 30만 발이 간다든지 뭐 100만 발이 간다든지 아무튼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원칙에 대한 변경 공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발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 변경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지면 대중은 한미 양국이 거래를 한 걸로 받아들일 텐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핵을 공유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그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전격적으로 해제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진일보한 어떤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포탄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왔다 갔다 거래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이 감청이 한 지난 2월쯤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오간 대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은 2013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뭐 독일도 감청하고 우리 대사관도 뭐 감청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문희 비서관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미국의 탄약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 아니게 된다면 정부가 곤경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건데요. 우리가 미국이 포탄을 가령 제공을 했다면 그것이 미군 손에 의해서 미국이 그 포탄을 사용을 한다면 뭐 러시아도 여기 대해서는 별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포탄을 제공했는데 이게 미국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육군 손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이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도 명확하거니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원칙으로 표명해 왔던 것과도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하고 주고받은 것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 뭐 어딘지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 정보기관이 3곳이 있는데요. 그 3곳에서 감청한 내용을 미국 합참본부가 그걸 취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쪽짜리 문서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폭로 대기 중인 뭐 그런 문건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새나갔을까? 지금 그 용산의 대통령실 이제 빌딩이 있잖아요. 그 빌딩 각 층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은 1급 국가 기밀입니다. 그것을 보도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전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그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이전됐을 때 나왔던 보도 내용 이미 다 나온 거,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5층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층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5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3층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이 용산 3층 우리 안보실장 방이 감청당했다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 벙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회의를 거기서 여는데 그 지하 벙커는 그 빌딩 지하 2층, 3층에 있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 과거형으로 추측성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뭐 식당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있고 그 밑에, 근데 대통령실이 있는 그 빌딩 지하에 있는 건지 다른 빌딩 지하에 벙커가 있는 건지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어느 한 곳이 이제 미국 정보 당국에서 감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게 감청이 됐을까요? 전화에는 유선 전화가 있고 휴대폰 같은 무선 전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혹은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자주 쓰고 계시다는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 문자로 혹시 주고받은 것일까? 텔레그램을 대통령실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실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다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이 미국에서 감청당한 건 아닐까? 이런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쪽하고도 뭐 순식간에 통화를 할 수 있고 미국하고도 통화하고 옆방 사람과도 말할 필요도 없고 같은 방에 있는 사람까지도 통화를 주고받는 이런 인터넷 통신망은요 다 광 케이블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광 케이블. 이 광 케이블은 미국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정보기관들이 24시간 365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 몇 년 전 얘기인데요. 하루에 30억 통 이상의 대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30억 통 중에는 이런 일반 민간인들 걸 다 제외하고 중요한 정치 지도자, 군사 당국자 또는 언론기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 세계 국가의 모든 핵심 인사들의 통화는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휴대폰 이건 뭐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너무 쉽답니다. 아니면 3층에 있다고 알려졌던 국가안보실장 방이라든지 또는 안보실 뭐 어디 회의 그런 방에서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둘이서 서로 얼굴 바라보고 한 대화 내용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대화 내용을 도감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도청.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 어디에다가 벌레를 심어놨다. 그래서 그 이 감청 기기, 도청 기기 안에 들어있는 그 USB 키가 하루에 일정 시간에 거기에 녹음된 내용을 미국 정보 당국에게 쏘아준다. 그런 첨단 장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그 전파로 송신을 할 경우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걸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런 휴대폰 그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그냥 일반 컴퓨터 그걸 쓰는 순간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컴퓨터에다가 뭐를 막 정보를 생성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쪽에서 자기의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대로 재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휴대폰 똑똑똑똑똑 이 자판 치잖아요. 컴퓨터 똑똑똑 치고 말이죠. 이 문자를 뭘 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다릅니다. 그 음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음파를 캐치해서 저 멀리서 안 보이는 사람이 이걸 두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지 여기서 다 알게 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방에서 막 이 스튜디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 유리창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저쪽 이 편집국을 이제 분리하고 있는 유리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유리창에는 아주 미세하게 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저 유리창에 레이저를 쏘면 그 레이저가 반사돼서 돌아가면서 유리창의 진동을 함께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유리창의 진동을 다시 분석해내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수킬로 떨어진 곳, 레이저 빔을 쏘는 곳에서 다 알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혹은 우리가 채 따라잡지 못한 또 다른 최첨단 기술로 이제 도감청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더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이게 유출이 됐다는 건데요. 이게 말이죠. 역정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째.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전쟁입니다.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국지전에도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가 실제 하늘을 오가는 포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유럽에 있는 서방 세계를 일시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솜씨의 그 해커 하나가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 저장돼 있던 이런 1급 기밀 문서를 빼앗아 간 다음에 그거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믿지 못하게. 그러려면은 그 원래 미국 합동참모본 미국 합참이 취합했다는 정보의 90%쯤은 그대로 놔두고 결정적인 부분 10%만 바꾸는 겁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서로 믿지 못하고 동맹국끼리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이유가 미국 합참에서 유출됐다는 이 문건, 사진으로 찍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유독 친러시아 성향의 채널에서 많이 유통됐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미국 쪽에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역정보.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걸프전이 한참 있을 때요. 역정보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동에 와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위안부가 수천 명이 미군 주둔지로 갔다더라.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이런 정보가 한번 돌아버리면 그 정보가, 그리고 이거는 미 육군성에서 나온 특급 기밀문서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돌려버리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이 중동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동안 미국 본토 내에서 그 큰 골칫덩을 했던 핵 폐기물을 몽땅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사막 속에 묻어버렸대. 이게 두 번째 거짓 정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모집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미군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적대국 깊숙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정보는 대개 최강, 유일 최강인 미국을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런 역정보일 때가 많은데요. 이번도 역시 그런 역정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번에 유출된 이걸 보니 미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미군 정보 당국은 손바닥 보듯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어디 또 수도권에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 목표물과 공격 규모와 공격 군사 장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러시아 군 당국, 그것도 그 가장 극비 이 정보를 다루는 그곳에 휴민트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통신 장비를 감청하는지 도청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서를 보니 러시아 군 당국의 움직임을 미국은 손바닥 보듯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미국이 알게 된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보, 저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이런 도청,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감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몇 발자국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이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보당국은 감청 시도 안 할까요? 미국 대사관에서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방에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외부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 우리 감청 시도 안 할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령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저는 100% 감청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 뭐 동맹국에 있는 대사관, 적성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인 행동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